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터널링에 대한 이제 컨셉은 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VPN. 결국 이제 VPN이 터널링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VPN이 된다고 그래,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된다고 그래서 암호화가 그냥 바로 되는 건 아니다. 암호화가 되는 기능은 넣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관리자가. 또는 사용자가 뭐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선택을 메뉴에서 그 관리자 그 뭡니까 메뉴에서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L2TP를 쓸 건지, PPTP를 쓸 건지, IPsek을 쓸 건지, SSL을 쓸 건지에 대해서. 자, 그런데 우리 요거가 어떻게 이 IPsek이라든지 SS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한 거는 이번 학기 학습에서는 벗어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암호화를 들으셔야 돼요. 예, 그냥 개념적으로 잠깐 뭐 얘기는 하겠습니다. 실습을 할 때. 자, 집에서 회사에 예를 들면은 이 보안 상태로 접근한다는 건 안전한 상태로 접근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암호화를 해서 전송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을 공부를 할 때 이 안전한 통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글귀를 많이 읽게 돼요. 여기서 안전한이라는 거는 암호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집이에요. 집에 사설 뭐 공유기를 이용을 해서 요게 이제 요 서버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설 IP는 요걸 할당을 받아서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윈도우라고 그러면 if config라는 명령어를 보면은 이게 나오죠. 인터페이스하고 뭐 와이파이 어댑터 해갖고 요게 할당됐다고 이제 나올 겁니다. 실제 요 내부 사설 IP죠. 자, 그러면 이 공유기가 예를 들면 바깥으로 나갈 때는 공인 IP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죠? 공인 IP로 이제 NAT를 이용을 해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나가면은 여기 뭐 ISP 통신 사업자의 많은 라우터를 거쳐서 여기에 회사의 이 공인 IP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윈도우에서 예를 들면은 VPN 연결해 갖고 이 공인 IP 얘를 입력을 해서 연결을 시켜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여긴 VPN 서버 뭐 소프트웨어가 이제 깔려야 되고 여기는 VPN 클라이언트라는 뭐 모듈이 설치가 되겠죠. 요 클라이언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인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다음에 투 팩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 뭐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서 입력하면 여기서 이제 허가 너 맞구나 해서 인증 오센티케이션을 이제 받게 돼요. 이 오센티케이션은 보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접근을 딱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VPN 서버에서는 허가가 되면은 18에 2.1을 할당을 해주겠다. 그리고 여기 VPN에 들어오는 유저는 뭐 VPN 유저 1, 패스워드는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자 그 메뉴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이거 잠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은 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요렇게 할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할당이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2.2 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효과가 이루어집니까? 이 VPN 클라이언트라는 그 PC는, 노트북은 또는 데스크탑 PC는 내부 사설 IP 요거를 사용하다가 이 VPN 서버에 인증을 받고 로gin이 딱 돼버리면 요렇게 바뀌어 버려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IP 와이파이 어댑터에 대한 그 IP 주소는 요걸로 할당이 되고 또 예를 들면 PPP 어댑터 해갖고 10점, 18점, 2.2라는 인터페이스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버추얼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죠. 요거에 요 IP 주소가 딱 할당이 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클라이언트가 마치 이게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로 돼버리는 거죠. 여기 방화벽까지. 전부 10점대잖아요. 10점,
18.2.0 이렇게 되잖아요. 같은 서브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같은 랜이 돼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터널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잠깐만요. 여기부터는 지금 회사 구간이잖아요. 회사 구간. 그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하나의 10점, 18점, 2.0대 서브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월을 만난 거예요. 파이어월이 만나면은, 이 IP 주소로 들어오는 거는 얼로 허가한다. 예, 허가시켜주면 되잖아요. 이 IP 주소 또는 공인 IP 주소로 타고 들어오는 거는 디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요 내부 네트워크 대역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는 얼로우를 시켜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각종 서버를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전하냐? 여기까지 거쳐서 오는 거는 모두 인크립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여기까지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크립션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 내부 랜이니까 여기는 인크립션이 안 될 수 있어요. 설정을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화벽에서 또 여기서 암호화 시키는 뭔가를 설정을 해놓으면 암호화가 되겠지만 그게 안 해놓으면 이게 인크립션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암호화가 안전한 통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사 구간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방화벽이 또 막아주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요, 외부로 만약에 얘가 바깥으로 나간다. 얘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인터넷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공인 IP를 할당을 받게 돼요. 지금 얘가 요거니까 IP가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이 말이에요. 192, 168, 0.100 주소는 이 대역으로 변경되고 파이어리까지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가 되고 얘가 바깥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얘가 바깥으로 인터넷으로 항해할 때는 공인 IP를 얘를 할당을 받습니다. 만약에 얘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가가 된다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PC가 이 IP 주소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 공인 IP 주소로 갖고 항해를 했잖아요. 인터넷 항해를. 근데 여기에 VPN을 서버로 갖다 붙이면 마치 일로 옮겨진 것처럼 되고 얘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공인 IP 이거를 받아서 항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모트 액세스 VPN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 돼요? 터널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암호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실제 한번 볼까요? 무선 공유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봅시다. 자, IP소가 이렇게 되어 이거 사설 IP입니다. 보통 공유기에서는 DHCP로 사설 IP를 내려면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트로 해서 공인 IP로 해서 이렇게 나가죠. 자, 얘가 실제 나가서 인터넷 항해를 하면은 이 IP 주소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인 IP를 가지고 이제 서핑을 합니다. 자, 근데 서울 본사에 이제 연결을 하고 싶어요. 이 서버라는 걸 연결해서 뭐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공유기에서 이 VPN을 제공을 해줘요. VPN에. 이 공유기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 IP타임 뭐 공유기라든지, 그러니까 괜찮은 공유기는 이 IPN을 서버를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뉴에 들어가서 VPN 유저 1, B번 1, 2, 3, 4, 그 다음에 얘가 인증을 받고 통과되면은 뭐요? 요 IP 주소를 할당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200번이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여기 인터넷을 타고 들어와서 인증을 받으면은 마치 여기에 이제 서버가 딱 있게 되는데 192, 168, 102에 200번이 되는 거예요. 같은 랜상에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라우터들이 있어서 라우팅이 실제는 되겠지만 마치 여기가 터널링 돼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가 되고 그래서 이 사설 IP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게 서울 본사 무선 공유기 VPN 서버 설정 메뉴예요. 공유기에 그 관리자 IP로 들어가서 인증 받고 들어가면 관리자 메뉴로 들어가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메뉴에 보면 VPN 서버 설정 특수 기능으로 이게 이거 IP 타임입니다. 공유기. 실제 그 메뉴를 제가 이제 캡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캡처해서 좀 갖고 왔어요. 그럼 여기에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 서버 설정 해갖고 방금 전에 얘기한 요게 서버가 되겠죠? VPN 서버. 그래서 요게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런 메뉴가 뜨고 여기에 포인트 터널링 프로토콜 이 암호화하는 기능이죠. 레이어드 터널링 프로토콜 얘는 지금 요 두 가지를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IPsec하고 뭐죠? SSL은 제공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얘 중단하면 암호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거를 나는 실행을 하겠다. 이거에 대한 이제 비밀키를 있습니다. 비밀키는 이제 이 쉐어드 시크릿 키라고 하는데 실제 여기서 잠깐 얘기해야겠네요. 그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하여튼 이걸 암호화시키는 하여튼 쉐어드 시크릿 키를 이제 입력을 합니다. 뭐 A, B, C, D 뭐 등등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복잡한 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VPN 접속 계정 추가를 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VPN 유저 1 그리고 암호 접속 번호는 1234 그리고 할당된 IP 주소는 200.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VPN 클라이언트가 윈도우 10에서 VPN 연결해서 딱 들어오면은 바로 메뉴창이 뜨고 이거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걸 입력해서 들어오면은 몇 번을 할당받아야 이거를 할당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해요. 요거 추가를 해서 VPN 유저 1, 2가 되겠네요. 이게 미스타이핑입니다. 2345에서 그 다음 거는 201번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 10 VPN 클라이언트 설정입니다.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들어가면 요 VPN 요 기능이 있어요. 윈도우즈에. 그래서 요거 VPN 연결 추가하면 돼요. 클릭하고 윈도우즈 기본 제공 연결하고자 하는 데는 서울본사 VPN 그냥 뭐 가상적인 이름입니다. 아무거나 이름 쳐도 돼요. 하여튼 서울본사 VPN이라고 입력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서울본사의 VPN 서버의 공인 IP 주소를 입력하는 거죠. 실제는 여기 얘를 봐야 되니까 어딘가 얘한테 연결하는 거니까 실제는 그죠? 그래서 이거를 123, 153, 229, 187을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VPN 종류는 이제 자동으로 해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 암호를 이렇게 넣으면은 거기 연결이 되면은 사용자 이름 암호 입력하라는 그 창이 뜨겠죠. 그래서 저장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또 VPN 연결 추가시키면 다른 또 VPN 서버에 연결하고 싶다. 그럼 거기를 이제 추가하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서울 본사 VPN을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면 이렇게 메뉴창이 떠요. 현재는 사용자 이름 암호가 잘못된 거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얘하고 얘를 넣으면은 이제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까 VPN 서버에 이제 연결이 돼서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IP 주소 있죠? 요 IP 주소를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 랜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산지사 PC가 서울본사 PC로 VPN 연결되는 순간 부산지사 PC의 내부 주소는 얘가 실제 이 주소였는데 이 주소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부산지사 PC에 있는 걸 if config를 하면은 실제 요거 주소도 있지만 여기 보면 PPP 어댑터 해서 서울본사 VPN 요 어댑터로 해서 어떻게 돼요? 192, 168, 102.200번이 탄생을 하나 생성이 되죠? 신설이 되죠? 그러니까 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로 바로. 마치. 그러면 얘가 뭐예요? 마치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 PC가 일로 옮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IP, 얘가 나갈 때 외부 IP 주소는 뭘 써요? 바로 얘를 쓰는 겁니다. 얘를.
얘가 만약에 IE로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로요, 어떤 웹을 봤다. 그래서 인터넷 항해를 한다. 그리고 얘의 IP 주소를 체크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IP 단 넷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타고 온 그 소스 어드레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찍혀요. 이해되죠? 완전히 이 방금 전에 이 PC는 부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와요? 서울로 와버린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피지컬리는 여기가 터널링이 되는 거죠. 예,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많은 라우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를 경유하지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예, 대단한 기술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치 얘하고 얘는 같은 랜이에요. 같은 서브 네트워크예요. 그죠? 요 같은 주소. 그러니까 얘의 뭡니까? 윈도우 그 파일 공유하는 기능까지 예를 들면 한다 그러면 파일 공유도 되고, 뭐 많은 같은 윈도우의 서브 네트워크에서 하는 많은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왜 안전하죠? 아까 PPTP라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 전송이 돼서 안전하게 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세요. if config에서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예,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얘의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은 요 IP 주소는 요거예요. 사설로 요거인데 이게 하나 더 생겼잖아요. 예, 이 IP가 가상적으로 하나 더 할당을 받아서 마치 어디에 있어요? 서울 본사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부산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버추얼리 서울 본사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요 인터페이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가상의 전용선을 사용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패킷 트레이서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많이 시스코 라우터에 관련된 강의를 들은 것으로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어쨌든 뭐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시스코 라우터는 이 GR이라는 그 기능을 터널링이라는 거를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실제 IP 주소죠. IP 주소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같은 네트워크이죠. 이게 지금 L2 스위치거든요. L2 스위치는 여기 이제 포트가 있으면 이 포트 1에 해당하는 맥 주소가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얘의 맥 주소가 할당이 되고 여기가 포트 2라고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맥 주소가 할당이 되고 얘 포트가 3이라고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의 그 맥 어드레스가 여기에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스위칭이 되게 브로드캐스팅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미 허브처럼 얘는 이제 L2 스위치로서 바로 이제 스위칭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얘가 이제 얘하고 통신을 할 때 이 사이에 터널링을 맺고 싶어요. 전용선처럼 쓰고 싶어요. 안전한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도 시키고 싶어요. 자, 그럼 실질적인 피지컬은 이렇게 가지만 여기에 마치 전용선이 있는 것처럼 터널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시스코가 GR이라는 터널링을 제공해줘서. 그래서 여기는 192, 168, 100.0대 네트워크이죠. 여기 같은 서브 네트워크이죠. 여기를 지나서는 실제 라우팅을 하려면 요 1점대 여기 라우팅을 거쳐서 2점 서브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렇게 새로운 또 IP넷으로 가서 이렇게 라우팅이 돼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돼요? 이 GRE 터널링을 이용하면 바로 10점대 여기가 어떻게 돼요? 버추얼리 같은 네트워크상이죠. 하나의 랜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라우팅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암호화를 시키면은 안전한 통신이 되겠죠. 안전한 통신이 이제 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사이트 가상의 전용선 개념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여기 연결할 때 안전한 통신도 있고, 여기 많은 이제 스위치 장비에 클라이언트들이 연결됐을 때, 이 클라이언트들은 안전한 가상의 전용선을 이용을 해서 여기 부산지사하고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산지사에 있는 많은 또 이
PC들은 그죠? 요 안전한 통신으로 서울 본사의 호스트하고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치 전용선처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번 트레이스 라우트를 해볼게요. 요 100번대가 뭐예요? 어느 거예요? 바로 요거죠? 뭐, 과거에는 터널링을 안 쓰면은 이제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라우팅, 트레이스 라우팅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다시. 원래는 터널링 하면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렇게 터널링, 이렇게. 그죠? 당연히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터널링 하면 어떻게 가요? 패킷이 마치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정말 그런가 봅시다. 100번에서 100.1이 100.1이 바로 여기죠. 여기 인터페이스 게이트웨이 이게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니까 여기가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넥스트로 20번이 잡히는 거죠. 여기가 잡힙니다. 얘가 이 라우팅이 얘가 L3 스위치니까 IP 라우팅을 해줘서 여기 뭡니까 요 인터페이스로 안내를 해줄 거고 얘는 얘를 라우팅을 할 겁니다. 20번으로. 그죠? 그 다음에 20번으로 온 다음에는 얘로 가겠죠. 172, 16에 0에 110으로 이렇게 라우팅이 될 겁니다. 네, 증명이 됐죠. 거꾸로 110번에서 이렇게 갔을 때는 여기 요게 요거죠. 여기가 디폴트 게이트웨이니까 여기 와서 이제 10번대를 볼 겁니다. 아이고, 바로 여기죠. 여기를 볼 겁니다. 라우팅을. 그죠? 그 다음에 목적지에 이제 라우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터널을 설정하면 물리적 경로는 보이지 않고 논리적인, 로지컬한 그 라우팅 테이블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게 논리적으로 전용선하고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코 제너럴 라우터 인캡슐레이션 터널링 방식이 인증이나 암호화를 제공하지 않아 보안성이 떨어지므로 IPsec 등을 GRE 터널링에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안전한 터널링을 해주지만 VPN은 제공을 해주지만 암호화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암호화 기능을 이제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 적용을 시켜주면 암호화 통신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네, 수업을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실제 실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실습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에서 오픈 VPN 또 시큐어 셀 터널링 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